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북한과 이란의 그 기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 그러면 중동에서 문제의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석유가가 등락을 거듭할 때 가만히 보면은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석유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고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한 것이 미국 민주당 쪽이 그 미국 정권을 잡았을 때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거의 선언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가령 석유가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너무 심하게 그 원유가가 셰일가스 가격 때문에 하락하고 또 지금 소비를 안 하잖아요. 석유, 뭐 원유 이런 것들을 소비를 안 하니까 이게 저장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드디어는 이제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떠들썩했을 그 무렵에 트럼프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이란 보트를 격치 마라. 근데 뭐 격침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원유가가 거의 19%나 올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트럼프도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이란을 그 미국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들은 적국을 만들 때는 그것이 자신의 군산업에 그 물품을 판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도 미국의 그 군 무기를 소비하는 나라지만 사우디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적국을 하나 만들어야만 그 무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을 보면요,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 또 중국 혁명 이런 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북한 공산당이 지금 일당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여러 가지 그 상징물 때문에 이 북한을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북한은 이란 등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속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북한과 이란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하나의 적국으로서 항상 그런 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핵탄두는 증가하고 있고 무려 35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김정은의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참고하시기만 하세요. 북한이 만약에 EMP탄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모든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돼 있고 인공위성을 많이 쏴가지고 그 테슬라가 그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공위성을 폭파시키는 게 EMP탄이 될 수 있죠. 전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력은 말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데에 지금 걱정스러운 건 중국이 아니죠. 북한의 EMP탄을 쏠 가능성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 중에는 일본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가요?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무너지면 좋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령 현재로서는 그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지수를 어느 정도 말해주는 그런 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말해주는 그런 지수니까요. 근데 한국은 남북이 그 서로 대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는 오히려 위험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시면 CDS 프리미엄 추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이 지수가 높아지고 한국은 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되도록이면 남북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그 보수 쪽에서 인지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로 난국을 풀어야 되고 항상 남북 대화 분위기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제 지수를 위해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막 사진을 얼마 전에 찍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푸틴이 러시아에서 갖다 수입해온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푸틴도 이렇게 백마를 타고 막 달리는 그런 사진을 본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마리라는 것이. 근데 어쨌든 제가 전에 기억하실지 몰라도 김정은 이 위원장한테 건강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쓴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기억하세요? 한 1년도 더 넘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북한의 존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중동에서 이란 그런 나라가 기능을 하듯이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게 이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화 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무기를 업데이트하고 생산하고 또 기술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빌미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중국전을 경제전을 치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제 뇌피셜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싫어하죠. 주변국에서 싫어해요. 한국의 힘이 커지는 것을 사실은. 그래야만 자기네들 밑에 들어가고 자기네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급변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도 김여정이라는 여동생이 대리식으로라도 지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 세력은 여성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하면 내려고 그러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류를 보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오히려 여성 지도자를 갖게 되면 굉장히 그 순화된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할 시기는 또 아니거든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또 중국도 그렇고 일본마저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박근혜 지지층에서는 박근혜가 이렇게 김정일하고 웃으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탄 적이 있잖아요. 이때에 보세요. 이 뒤에 계신 그 외국인은 프랑스 계통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 다리를 놔줬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야당 보수당도 굉장히 많이 그 대북 관련해서는 오픈 마인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보세요. 지금 세계화 세력이라고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신천지 새 나라잖아요. 요 건물, 요 마크, 또 이 마크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 건데 또 한국의 야당 그 마크랑 연관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천지일보에 그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통령 대권에 나왔을 때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랑 굉장히 비슷한 종교가 통일교잖아요. 근데 통일교도 심지어는 세계화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 이 사사카 류시 이 사람이 통일교를 정치 세력화하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카는 세계화 세력이거든요. 그럼 통일교도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게 무슨 미국 보수당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그런 세력이긴 하지만 그 속으로는 세계 단일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때의 그 문선명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한 얘기도 그런 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돈도 엄청 많고 그리고 한국에 분명히 정치 세력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세력이 통일교 세력이고요. 또 신천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은 종교적으로 보거나 또 정치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그 대북 관련해서는 오픈돼 있다는 거는 그런 벽을 쌓지 않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반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든 그런 탑에서 보는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뭐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통 사람들은 감을 못 잡는 그런 그 서로 주고받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 북한의 존재라는 것이 반드시 그 보수 쪽에서 보수 지지층에서 보듯이 그렇게 험구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꼭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